네, 2023년 6월 25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매우 아름다운 이야기 속에 숨어있는 교묘한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중국 사천성 대지진 때 살아났던 당시 3살짜리 소년, 그를 구해주는 중국 인민해방군 병사를 향해서 격려를 했었습니다. 그 소년이 성인이 돼서 중국에도 대학 가기 위해서는 수능을 보는 모양이죠. 그 수능 시험에서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베이징 대학에 간다고 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죠. 사천성 대지진 때 어렵게 살아남는데 3살짜리 소년이 자기를 구해준 군인들을 향해서 격려를 했습니다. 누운 자세로. 그게 중국에서 큰 화제가 됐는데 15, 16년이 지난 지금 그가 중국 최고의 명문대학에 진학한다.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엄청난 정치가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008년 5월 12일 중국 사천성. 사천성이라고 하면은 삼국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총나라가 포진했던 곳이 촉입니다. 촉이라고 되어 있는데 촉이 지금의 사천성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쪽은 매운 걸 좋아해서 우리도 중국 음식 중에서 사천성 요리 먹으면 꽤 맵다, 우리랑 통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때 규모 8.0의 대지진이 발생해서 87,000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37만 명이 부상했습니다. 아주 큰 사건이었죠. 큰 사건. 이때 이명박 정부가 우리도 구조대를 보내서 같이 도와주고 했었습니다. 그때 지진이 나고 이제 각종 구조대가 투입됐는데 사고 10시간 만에 한 소년이 구조가 됩니다. 만 3살짜리. 왼손은 크게 다쳐서 쓰지 못하고 돌덩이 속에서 구조가 됐는데 그 들것에 싣겨 나오면서 그 와중에 성한 오른손을 들어서 자기를 들것에 싣고 가는 군인들을 향해서 격려를 하는 모습. 그게 중국 기자들한테 찍혀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됐고 미담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 언론은 경례하는 아기, 경례아기라는 별명을 얻었죠. 국민 영웅이 됐었습니다. 그런 그가 2019년 10월 1일 이게 중국 신중국 건설 70주년 기념식입니다. 신중국이 뭐냐? 중국은 1910년 신해혁명 때 멸만흥왕, 만주족의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한족의 나라를 세우자라고 해서 손문이 주도한 신해혁명에 의해서 청나라가 타도되고 중화민국이 건국이 됩니다. 그게 잠시 황제제로 갔다가 장개석이 이끄는 국부군 정부에 의했다가 그게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모택동 세력하고 싸워서 이 장개석 세력은 대만으로 건너가고 지금 대만이 돼버렸고, 그리고 모택동 세력이 이깁니다. 그때 이겨갖고 중국을 차지한 다음에 49년도 10월 1일 중국을 차지했다라고 하면서 행사를 갖죠. 네. 중국이 통일된 것이, 중국 대륙을 공산주의자가 통일한 게 49년 10월 1일로 보는데 그걸 중국은 신중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49년 10월 1일이니까 2019년 10월 1일은 신중국 70주년이죠. 그때 그는 단상에 올라 소년선봉대 경례를 재현했습니다. 아주 중국인들의 상징이 됐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성장하는 동안 관심과 도움을 준 모든 이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나 자신을 엄격하게 다스리며 열심히 공부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원래 있었던 중국 수능에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사천성 전체 수험생이 한 얼마지? 80만이라던가 중에서 30등 정도 안에 드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성적을 기록해서 이제 거의 베이징 대학 또 청와대학 이런 데서 오라 그러는데 자기는 베이징 대학을 가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합격하겠죠. 그는 아마 가서 이제 정치학 쪽 사회과학을 공부하고 싶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미담입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여기에 숨어있는 중국의 교묘한 정치학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 소년 이름은 랑징입니다. 랑징. 그런데 그는 한족이 아닌 강족으로 나옵니다. 강씨. 우리나라에 강씨들 많죠? 건강할 때 강자 쓰는 게 있고 제비강자 강씨가 있는데 제비강자 강씨랑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이렇게 하면 밑에 이렇게 이런 강자인데 강족입니다. 그럼 강족이 누구냐? 강족을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나? 강족은요, 한족을 제외하고 50억의 소수민족이 있는데 넘버원이 좌족, 그 다음에 만족, 만주족, 옛날 여진족이죠. 쭉 나오다가 13번째로 많은 게 조선족입니다. 그 다음에 강족이 나오는데 강족은 27번째로 나오네요. 강족은 뭐 이게 서열일 수도 있고 이건 딱히 제가 순서라고 인구순이라고 말은 못하겠습니다. 즉 중국은 한족과 55개 소수민족으로 구족되어 있다 그러는데 55개 소수민족 중에 하나로 강족이 있습니다. 그럼 강족이 뭐하는 족속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중국사를 한참 공부할 때 5호 16국 시대라고 있습니다. 5호 16국 시대. 5호 16국 시대가 뭔가? 중국이 한나라가 이끌다가 한나라가 후한 때 무너지죠. 그러면서 이제 조조가 이끄는 그 후손이 위나라를 하다가 위가 무너지면서 진이 삼국을 통일하고 그 다음에 남북조 시대가 열립니다. 북방민족의 공격을 받아서 크게 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게 남쪽으로 도망가서 그 남쪽인데 약간 동쪽이기 때문에 동진이 됐다 그러죠. 그 동진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중국 양자강 북쪽에는 5개의 북방민족이 들어와서 16개의 나라를 세웁니다. 이때 5개의 오랑캐를 5호라고 하는데 그게 5호족을 선비, 흉노, 강, 저, 갈 전 그렇게 배웠습니다. 흉노족이 들어오고 선비족이 들어오고 강족이 들어오고 저족이 들어오고 갈족이 들어옵니다. 그때 등장하는 게 강족입니다. 강족. 그래서 강족은 그때 후진이라는 나라를 아마 세웠을 겁니다. 16국 중에 하나인. 상당히 강성한 나라인데 이 5호 16국 시대를 선비족이 통일하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그 위를 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양자강 이북에서는 5호 16국 혼란을 거쳐서 북이라는 나라가 등장하게 되고 양자강 이남에는 아까 진나라가 도망가서 동진이 됐다 그랬는데 동진이 무너졌다가 그다음에 송제, 양진 하면서 6개 나라로 변하죠. 그게 이제 남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북조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중국사를 공부했을 때 5호 16국, 5호 중에 하나가 강족이었다. 그들이 16국의 하나인 후진이라는 나라를 세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사에서 그 유명한 흉노, 선비와 같이 중국 한족을 두드려 팼던 민족이죠. 그리고 이 강족은 쉽게 말하면 지금 티베트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티베트 쪽은 조금 다른 이름으로 불렸는데 뭐 토번이라고도 불리겠는데 사실은 이들이 티베트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자, 이러한 강족이 한족하고는 완전히 다른 족속인데 결국 이들도 지금 중국의 소수민족이 된 거는 마지막으로 중국을 크게 통일했던 만족이 이 강족을 지배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강족은 중국의 일부로 남았고 그리고 사천성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국화되어 있죠. 이 사천성 지역에서 지진이 났을 때 옛날 같았으면 한족들은 관심이 없어요. 자기네 영역이 아니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중국은 한족이란 말을 더 이상 안 쓰고 55개 소수민족까지 합쳐서 중국인 뭐 이런 말을 쓰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구조를 하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인민해방군, 그건 한족을 상징하죠. 이 구조를 했을 때 어린 소년이 경례를 하는, 그러니까 그거를 써가지고 중국은 한족이 이끄는 중국은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었죠. 중국 인민해방군이 인민을 위해 이렇게 헌신하는데 이 아이가 경례를 표현했다. 참 좋은 거죠. 한족은 소수민족을 보살피고 소수민족은 감사를 표현했다. 그리고 나서 이 소년이 계속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해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신중국, 즉 공산중국 70주년 때 소년 대표로 베이징에 와서 뭐 선서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 중국 대학 시험에 수능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얻어갖고
이제 베이징대에 간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친구가 키가 185래요. 상당히 키가 크죠. 상당히 키가 큽니다. 농구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또 굉장히 미남입니다. 사진처럼. 그래서 이게 다시 중국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자, 이런 거는 뭐냐? 정치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중국이 50억의 소수민족을 합쳐서 한족과 더불어 중국인으로 융화되고 있는 거고, 중국은 쪼개지지 않는다. 지금 러시아가 프리고진이 이끄는 와그너 그룹의 실패한 쿠데타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잖아요. 중국도 위기를 맞으면 한족과 나머지 비한족이 쪼개져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전체 영도의 반 정도를 잃어버려요. 한족 사는 것이 훨씬 적습니다. 한족도 대부분은 사실은 이민족인데 이미 오래전에, 우리들도 몇 개 성은 중국에서 온 성들인데 그들이 중국인이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한국인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래전에, 그러니까 뭐 북이시대 때부터 호환 융합정책을 폈으니까 그때 들어온 사람들은 스스로 한족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순수 한족은 얼마 안 되죠. 그렇지만 이민족들이 지금 차지한, 소수민족이 차지한 땅이 훨씬 넓기 때문에 그들이 독립하면은 한족의 영토는 지금 중국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굉장히 약해지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보여야 되는데, 이 강족 소년이 중국에 대한 애국심을 갖고 있고 공부를 잘해서 성공했다, 이런 케이스가 보여주는 거예요. 저의 의견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국은 이 강족의 사촌이라고 하는 티베트를 중국 역사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서남공정, 우리 조선족이 있는 만주 지역을 자기네 역사 무대로 만들기 위해서 동북공정, 그 다음에 몽골은 지금 독립국가로 있지만 그 밑에 내몽골 자치구가 있죠. 몽골인들이 둘로 쪼개져서 중국 몽골인들이 있어요. 이 몽골인들이 만들었던 게, 사실은 내몽골인들이 만들었던 게 징기스칸의 원나라죠. 그래서 중국은 원나라 역사도 중국사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몽골 공화국이 있으니까 하나의 역사를 두 개 나라가 쓴다 그래서 일사양용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고조선, 고구려, 부여, 백제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 역사를 우리가 주장하지만 중국에 있는 중국 인민인 조선족 역사도 되기 때문에 고구려사는 중국사이기도 하다는 일사양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위구르족은 돌골족의 후예인데 그게 자기네 민족이라고 하면서 서북공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역사를 통해서 중국을 이렇게 딱 묶어나가는 정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좀 더 확대되면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도 중국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공정 문제에 대해서는 2003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쳐다보면서 발로 쓴 반동북공정, 고구려의 국제정치 이런 책을 쓰면서 이제 반대해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굉장히 훌륭한 청년은 잘 컸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베이징 대학에 들어가서는 정치학적으로 공부하겠다고 좀 의사를 밝히는 것 같아요. 이 공부하다 보게 되면은 강족의 역사를 이제 공부를 아직 못했겠죠. 하다 보면은 5, 16국 때부터 우리는 한족하고 싸웠구나. 그리고 어느 순간에 먹혔구나. 그리고 내가 한족을 위해 봉사하게 되는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면은 성인이 돼서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죠. 근데 현재까지는 중국은 이 친구의 성공 사례를 보이면서 50억의 소수민족을 합쳐가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프리고진의 와그너 그룹의 반란을 보면서 중국은 아주 잘 활용할 겁니다. 이 중국에서 발표된 이런 훈훈한 소식을 보시면서 여기에는 엄청난 공산 중국의 정치학이 숨어 있다는 걸 읽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이 신중국 70주년 행사 때 이 경례 소년이 와서 소년 대표로 이제 선서를 했다 뭐 이렇게 보도하는데, 신중국이라고 하는 거는 모택동이 이끄는 공산주의 중국군이 장개석이 이끌던 국부군을 물리치고 중국 대륙을 차지한 거예요. 그게 49년 10월 1일입니다. 그 70주년이 2019년 10월 1일인데 그때 이 소년이 와서 소년 대표로 중국에 충성을 했던 거죠. 선서했던 거고. 원래 중국은 1910년 손문이 신의 혁명으로 청나라를 무너뜨리죠. 그때는 멸만흥한 만주족을 무너뜨리고 한족의 나라를 세우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세웠다가 그게 일본하고 뭐 어쩌고 싸우다가 중일전쟁 겪다가 그 다음에 이제 2차전 끝나고 난 다음에 대만으로 쫓겨가고 공산주의자들이 나와서 집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신중국이라고, 지금은 중공은 신중국이라고 합니다.
1910년부터 오는 걸 치지 않고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와서는 그때는 멸만 흥한이었는데 지금은 만주족을 포함한 55개 전체가 중국인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영토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런 정책들을 펴는 겁니다. 이 훈훈한 강족 소년의 성공 사례를 보면서 그 뒤에는 엄청난 중국의 정치학이 숨어 있다는 것을 한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